야, 가봅시다.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원해방 정식 내용 설명을 했나? 그러면 545번까지 풀고 끝났어? 뭐야, 이렇게 조금 풀었어요? 2월 17일 수요일날 수업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원해방 정식이에요? 원방도요. 원방도 기본적인 내용들이 원해방 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죠. 원해방 정식을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원이 뭐예요? 원 뭐라고 알고 있어야 돼? 그래, 맞아요. 그래서 그 한 점이 중심이에요.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가 R이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또는 점들의 모임, 이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해방 정식이 나오는 거야.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심이 0,0이다. 중심이 0,0이다. 그럼 한 점이 여기 있어요. P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X, Y예요. 근데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R이래요. R. 둘 사이의 거리가. 둘 사이가 거리가 R인 점들의 모임이에요. R인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원해방 정식을 만든 거예요. 이 정의를 갖고. 그럼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이게 C, 센터 중심이니까 C라고 쓰면. 야, 선분 CP는 얼마예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 R이죠. R제곱이 아니라. 둘 사이 거리가 선분 CP가 R이라며. 그래서 여기서 양변 제곱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야? R제곱이다 라고 되는 거잖아.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좋아. 원해방 정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중심이 A, B면 어떻게 되는 거야? 중심이 A, B면. 중심이 A, B면 여기가 P가 X, Y라고 했을 때 CP가 얼마 돼요? 루트 X-A제곱 플러스 Y-B제곱 될 거고, 이게 반지름이죠? 그래서 이걸 제곱하니까, 양변 제곱하니까 X-A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원해방 정식이 나왔던 거죠. 그럼 얘는 중심이 얼마야? 거꾸로 A, B고 반지름이 R인 이런 원해방 정식이었던 거야. 그래요? 그래서 원해방 정식이 이런 모습 또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 그래서 야, 이런 애들을 뭐라 그래? 원해방 정식 중에 이런 모양을 뭐라 그래? 표준형이라고 그러죠. 표준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 표준형이라는 게 뭐야? 도형해방 정식에서 직선해방 정식도 마찬가지인데, 표준형이라는 건 뭐야? 그 표준형을 딱 보면 내가 이 원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표준형은. 직선해방 정식도 표준형이 뭐야? y는 ax 플러스 b죠? 그럼 y는 ax 플러스 b다라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그걸 보자마자 뭘 작업이 필요 없이 뭘 알아? 기울기와 y절편을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요? 원해방 정식도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내가 어떤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뭘 알아?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야? 표준형이에요. 표준형. 그러면 표준형 말고 이제 뭘 배워? 일반형을 배우죠. 일반형. 얘네가 이제 일반형을 배우고요. 일반형이라는 게 뭐예요?
이걸 펼친 거죠? 이걸 전개한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돼요. 될까? 그럼 이게 일반형인데 일반형을 갖고 직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인데 직선의 방정식도 일반형을 갖고 내가 걔를 보자마자 한 게 뭐야? 기울기 구하고 y절편 구하는 걸 제일 먼저 했었죠. 그럼 얘도 하는 게 뭐야?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하는 게 일반형을 보고 할 일이죠. 그럼 일반형을 보고 내가 뭐 해요? 중심이 얼마야? 요 x의 개수를 2로 나누고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죠. 이거의 반의 마이너스예요. 그죠? y의 개수를 2로 나누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이게 뭐야? 중심이죠. 그럼 반지름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일반형 갖고 우린 뭘 구할 거냐면 r제곱을 구할 거예요. 여기에 r제곱이 쓰여지죠? 반지름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r제곱을 구할 건데요. 그럼 r제곱은 어떻게 구해? 중심을 각각 제곱한다. 중심을 각각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r제곱은 여기 상수항 자리죠? 원의 방정식에서.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 있는 c를 1로 넘겨요. c를 1로 넘겨. 이게 상수항이니까. 그지? 나머지 상수항 1로 넘기면 이거 마이너스 c 이렇게 뭐야? r제곱이다. r제곱.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뭐야? 꼭지점의 x좌표 y좌 꼭점이란다. 원의 중심의 x좌표 y좌표를 각각 제곱한 후에 상수항을 넘겨서 r제곱을 완성하더라. 될까? 이렇게 r제곱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죠.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야 중심이 얼마예요? 센터가 1,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그러면 r제곱이 얼마예요? 1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얼마야? 4분의 9네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야?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을까? 돼요? 그래서 일반형이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 딱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지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처럼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원의 방정식.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게 제일 먼저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져 있어. 이게 제일 쉬운 거죠. 가장 기본 형태죠.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는 거야. 그래요?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2다. 그럼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x 제곱 r제곱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 이게 내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이게 중심과 반지름이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 원이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할까? 왜? 여기 일반형을 보니까 모르는 게 몇 개예요? 모르는 게 3개죠. A, B, C.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주어져야 돼? 3점이 주어져야 돼요. 3점이. 원래는 3점이 주어져야 돼. 3점이. 근데 봐봐. 3점이 주어지기 전에 이렇게 주어져도 돼요. 점이 2개만 주어졌는데 그 점이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진 거예요. 이러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름의 양끝점을 줬어요. 이게 이렇게 지름인데요. 이렇게 지름의 양끝점을 줬어. 그러면 왜? 이거 갖고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거면 다 준 건데. 이거 지름의 양끝점을 줬으니까 내가 중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중심은 뭐예요? 선분 AB의 중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또 구할 수 있어요. 반지름은 얼마예요? 선분 AB의 2분의 1이죠? 두 점 사이 거리의 2분의 1하면 반지름이잖아. 맞아요? 아,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는 거 대신에 지름의 양끝점을 주면 내가 중심도 구할 수 있고 반지름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해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면 되죠. 그렇지? 그럼 지름의 양끝점이 아니라 아예 생뚱맞게 점을 주려면 점을 몇 개 줘야 돼? 3점을 줘야 돼요. 3점. 3점이 주어져야 돼요. 3점. 3점 PQR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3점 PQR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의 다른 말은 뭐라고? 선생님이 설명한 적 있나요? 특강 듣는 애들은 이걸 설명한 적이 있는데 3점 PQR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이 원은 어떤 원이야? 삼각형 PQR의 외접원이에요. 그러니 아니 3점이 주어졌는데 3점이 PQR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3점 PQR이래요. 3점 PQR을 지나는 원이래요. 그럼 3점 PQR을 지나는 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원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원은 사실은 뭐야? 이 삼각형 PQR의 뭐예요? 외접원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3점 PQR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럼 니네가 되게 잘 구해. 되게 잘 구해. 근데 삼각형 PQR의 외접원을 구하라 또는 외심을 구하라. 그러면 뭐지? 이렇게 돼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이야? 그럼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 3점을 대입하면 되죠. 일반형을 써놓고요. 이 일반형을 써놓고 여기에 3점을 대입하면 된다. 3점을 대입하면 A, B, C에 관한 식이 3개 나올까요? 그 3개를 연립하면 될까? 연립해서 A, B, C를 구하면 될까요? 그렇게 구하면 돼요. 될까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니네가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원의 방정식을. 그 다음에 좀 더 가볼까요? 원래 문제를 풀어보면서 가야 되는데. 원의 방정식을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으면요. 이제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원방을 했네요. 4번째인가요? 직선과 직선 사이의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평면좌표에서는 점과 점 사이의 위치 관계 중요했었죠? 얘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중요하고요. 별건 아니죠. 원이 있는데 이런 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고요. 1번, 2번, 3번. 1번은 어때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두 점에서. 여기는 접하는 거고요. 여기는요, 만나지 않는 거죠. 이거를 푸는 방법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별하는데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판별식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요.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에요. 야, 판별식을 이용한다? 1식, 2식이라면요. 1식과 2식을 연립해요. 즉, y는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걸 하면 어떻게 돼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고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뭐해? 판별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돼요?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야, 이게 첫 번째는 뭐 돼? 첫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판별식 D가 뭐예요?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죠. 두 점에서 만나는 x값이 x좌표. 이 교점의 x좌표잖아. 이 두근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교점의 x좌표죠?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두근을 두 점이 존재한다는 건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다는 거잖아.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접한다. 그럼 뭐예요? 판별식 D가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그럼 뭐야?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되게 좋은데요. 이게 원과 직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니네가 기하를 배우면 이제 2차 곡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배우는데 그럼 2차 곡선에 뭐 타원이라든가 포물선이라든가 쌍곡선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배우는데 그때는요. 이거 똑같아요. 두 식을 연립해서 직선과 2차 곡선을 연립해서 x에 관한 2차식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판별식으로 둘 사이의 위치 관계를 판별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죠? 아니 이걸 여기다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게 y 제곱이니까 mx 플러스 n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또 y 대신에 여기 또 이거 넣으면 b에 이걸 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x에 관한 식으로 정렬해야 되니까 식이 복잡하다고.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는요. 다른 2차 곡선과 다르게 이 원의 방정식에서는요. 특별히 얘를 사용하지 않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중심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앞에서 배웠었죠? 직선 방정식을 배웠잖아. 근데 선생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걸요? 아마도? 니네 설명할 때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많이 사용될 수도 있지만 직선의 방정식에서 근데 그보다 더 원의 방정식에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사용할 때 더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야,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게 D인데요. 그러면 야, 이게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D가 어떻게 돼요? D가 길어요? R이 길어요? R이 기네요. 누가 봐도 R이 길죠? 이러면 뭐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요? 그 다음에 접한다. 이게 어떤 상황이야? 이렇게 접한다. 그러면 D와 누가? R이 어때요? 같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이 같아? 그럼 접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
만나지 않아? 만나지 않아? 그럼 이렇게 누가 길어요? D가 길죠. 반지름보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D니까. 그러니 이거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판별한다. 그래서 이걸 더 많이 사용하죠. 이걸 더 많이 사용해요.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로 넘어오면요. 이제 D와 R이 같다 할 때 이런 어떤 상황이야? 접하는 상황이죠. 즉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니들이. 그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럼 이건 뭐야? 원 위에 한 점. 원 위에 한 점 x1, y1.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래가 다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원 위에 한 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이 점의 좌표가 x1, y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야,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중심이 0,0일 때는요. 중심이 0,0일 때는 이 원의 방정식이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요. 이거를 이 접선의 방정식 지금은 니네가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안 돼. 미분을 안 배워서 증명을 뭐 다른 방법으로 억지로 할 수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미분이기 때문에 미분을 배워야 이걸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문과 미분으로는 또 해결도 안 돼요. 이과 미분을 배워야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래서 그냥 외울 거예요. 어떻게 외울 거냐? 야, x제곱은 x가 몇 번 곱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r제곱이다.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 xy에다가 요 접점 x1, y1을 대입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니네가 외웠죠.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다.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교과서에 다 있어요. 문제집마다 다 있고요. 근데 중심이 a, b일 때는 안 줘요, 잘. 중심이 a, b일 때는 이게 공식이 잘 안 적혀 있어요. 똑같은데. 중심이 a, b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x-a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아. 얘가 몇 번 곱해져 있어? x-a, x-a, y-b, y-b는 r제곱이고요. 여기 xy에다가 x1, y1만 한 번씩 대입해 주면 된다. 돼요? 될까요? 영건이도 써놔야 될 텐데요. 책이 없는 거 열심히 써놔야죠. 야, 두 번째는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이렇게 한꺼번에 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이런 걸 지금 니네가 한번 배운 이런 상황에서 싹 내용을 정리해야죠. 자기 걸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정확하게 체크해야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주는데 원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기울기를 주어요. 문제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줘. 접선의 기울기가 접기죠, 접기. 접선의 기울기가 m일 때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기울기가 m일 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얘도 사실은 똑같은데요.
중심이 0,0일 때. 중심이 0,0일 때 y는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요. 이게 이제 공식이 없는데 중심이 a, b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중심이 a, b일 때는. 중심이 a, b일 때는. 이때는요. 중심이 a, b일 때는요. 내가 주어진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요.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주어진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 안 그래요? 주어진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도 나는 이거를 중심이 0,0일 때의 방정식으로 바꾼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거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게 뭐야? 이거죠. 맞아요? 이거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후에 어떻게?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x축으로 얼마만큼? 이 중심만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된다. 평행이동. 이거를 구해서 x축, 왜냐면 이게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0,0에 이런 접선이 있었어. 근데 이게 0,0이야. 근데 얘가 평행이동했어요. 여기가 a, b야.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옮겨진 거야. 그럼 이 접선도요. 접선도 얘가 0,0이고 여기가 a, b라면 이 직선도 어떻게 한 거야? 원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럼 직선도 어떻게? 똑같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겠죠. 될까요? 그래서 내용 정리 확실하게 해놓고요. 이런 게 이제 뭐 문제에 나오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원 밖의 한 점에서 원 위의 한 점이 아니고요. 원 위의 한 점이 아니라 원 밖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고 이 그림을 갖고 사실은 갖가지 막 공식들이 나오고 막 그래요. 이 그림이 가장 원의 방정식에서 많이 보게 되는 애예요. 많이 보게 되는 애인데 이런 거예요. 야,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원 밖의 한 점이 이렇게 있어요.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요. 몇 개게? 언제나 두 개예요. 언제나 두 개야. 언제나 두 개야. 왜 이 말을 왜 하냐? 문제를 풀다 보면요. 언제나 두 개인데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한 개밖에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한 개밖에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잖아요. 그럼 이런 접선이 있고요. 하나는 접선이 이래요. 그럼 접선이 이러면요. 얘는 접선의 기울기를 내가 구할 건데요. 얘는요. 야, 이 y축에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y축은 기울기가 얼마니? y축은 기울기가 없어요. 이 직선은 기울기가 없다고. 기울기가 없어. 왜?
직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x 증가량이 있어 없어? x 증가량이 0이죠. x 증가량이 0이야. 그럼 0분의 얼마 이렇게 되니까 이런 값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이거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시컷 풀었는데 접선이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해줘 안 구해줘? 안 구해줘.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그림으로 체크해야죠. 그림으로. 아 x는 3이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하나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몇 개라고요? 2개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내가 혹시나 구했는데 1개만 구해줬어. 아 그럼 내가 하나를 더 찾아내야 돼. 알겠니? 하나를 반드시 더 찾아내야 되고요. 보통은 이렇죠. 야 여기서 이렇게 그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어요. 접점 P, 접점 Q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요걸 갖고 굉장히 많은 게 나오는데 A 그럼 원밖에 한 점 A에서 그건 접선의 방정식.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합시다.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중괄호로 안 하고 로마자로 해갖고 이게 줄어들었네요. 번호를 쓰는 게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야 그럼 첫 번째 과정이요. 이걸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제일 깔끔해요. 야 점 A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럼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요. 그럼 기울기는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y는 기울기는 m 잡아. m. 그럼 뭐 돼? x-x1 플러스 y1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직선과 원은 어때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과 접하죠? 그래서 뭐? D는 R이다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뭘 구해? M 값을 구한다. M 값. M은 모르는 거야. 그죠? 내가 요 점을 알지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기울기는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D는 R을 통해서 M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M 값을 구하려고 했는데 M 값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M 값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접선의 방정식 2개지? 내가 하나 따로 찾는 거야. 알겠죠?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접선일 수도 있으니까. 접선이 기울기 없는 직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M 값이 안 구해져요. M 값이 2개여야 되는데. 될까요? 이렇게 되고요. 요 그림에서 좀 더 가볼게요. 요 그림에서 좀 더 가보면 야, 접선 길이라는 게 있어요. 접선 길이. 접선 길이가 뭐냐면요. 이 선분 AP, AQ를 말하는 거예요. 원밖에 한 점에서 이 접점까지의 거리. 원밖에 한 점에서 뭐라고요? 접점까지의 거리. 이걸 뭐라 그래? 접선 길이라 그래요. 이거를 접선 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걸 원래는 어떻게 구하냐? 야, 요렇게. 그럼 여기가 수직이겠죠? 이 길이가 내가 궁금한 거예요. 여긴 반지름이고요. 그렇구나. 중심의 좌표는 A, B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구해요? 접선 길이라는 게 루트 A와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빗변의 제곱에서 이거 제곱은 빗변의 제곱에서 R 제곱을 빼면 되겠죠?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식이 이렇게 돼요. x1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1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뭐야? 뭐하고 모양이 똑같아? 저 원의 방정식이 뭐예요? 저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a, b니까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생겼나요? 그러네요. 이게 뭐야? 원의 방정식이었네요. 원의 방정식에다가 뭐만 대입한 거야? 원밖에 한 점 x1, y1을 대입한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보통 외워? 접선 길이는 루트 원방이다 라고 외워요. 루트 원의 방정식에다가 원밖에 한 점 A의 좌표를 대입하면 돼요. A의 좌표를 대입하면 된다. 그럼 이게 접선 길이가 짜잔 하고 나오죠. 접선 길이가. 고민하지 않거든. 될까요? 그 다음에 저 그림을 갖고 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 그림을 갖고 또 할 수 있는 게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극선의 방정식은 또 뭐야? 그죠? 극선이 뭐냐면요. 얘는 요즘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이라서 시험에 잘 안 나올 텐데 가끔 이거를 내는 이상한 선생님이 계세요. 내면 안 되는데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문제집에도 이게 남아있는 문제집들도 있고요. 여기에 지금 1등급 만들기에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석에서는 벌써 빠졌죠. 정석에서는 벌써 빠졌고요. 센 수학 뭐 이런 데는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남아있어요. 센은요 버리는 걸 엄청 싫어해요. 왜 이게 집집마다 아버지들마다 성격이 다르죠? 선생님 아버지들도 버릴 줄 몰라요. 왜 안 버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사 갈 때마다. 이사를 한번 가시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저기 숨겨져 있던 게 막 나와요. 짐이 이따만큼. 그걸 다 이사 갈 때 그걸 다 싣고 가세요. 이사 가서 짐 정리하면서 버리세요. 버리고 가야죠? 아니 버리고 가야 되는데 안 버리세요. 안 버리죠. 거기 가서도 안 버리세요. 짐을 잘 안 버리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버리시는 분들은 또 안 버리세요. 다 아빠마다 다 성격이 다르죠. 그쵸? 어떤 아빠는 다 버리고 가는 아빠가 있고, 그쵸? 어떤 아빠는 안 버리고 가는 아빠가 있고, 어느 게 뭐 정답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센 문제집이 그래요. 센 같은 경우 보면, 선생님이 가끔 센 문제집을 이렇게 보면, 센 B유형이나 C유형 뭐 이런 데 보면, 이게 언제적 문제야? 라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안 버려요. 버리질 않아요. 그 문제집이 이렇게 두껍죠. 그래서. 교과 과정이 바뀌어도 문제를 버릴 줄을 몰라요. 이게 이제 버려야 되는데 원래 버려야 되는데 이게 그런데 실려 있어갖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야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 있죠. 그럼 접점이 두 개 생기죠. 이 두 접점을 이은 이 선이 극선이에요. 이 선이 극선이야. 두 접점을 이은 직선 PQ죠. 직선 PQ. 직선 PQ. 그럼 여기 그림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직선 PQ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근데 되게 쉬워요, 이게. 이게 근데 뭐 쉬워서 아마도 문제에 계속 남겨놓을 거예요. 니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뭐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거예요. 원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요 원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과 공식이 똑같아. 그게 무슨 소리냐? 중심이 0,0이면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공식이 똑같아.
하지만 원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일 때는 요 점의 좌표가 x1, y1이었죠? 다시 원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점 P의 좌표가 원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점 P가 x1, y1이었던 거야. 그때 이런 공식이 만들어졌었잖아. 그지? 근데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이 점의 좌표가 주어진 게 아니고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에요. 그래 안 그래?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 그죠? 그 두 접점을 이은 이 직선, 이게 극선인데 이 극선의 방정식이 뭐야? 이렇더라. 공식은 똑같이 생겼는데 전혀 다른 공식이야? 중심이 a, b면요. 저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a, b면 똑같아요. 어떻게 쓰면 돼? x1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y1 마이너스 a, b죠? y 마이너스 b는 r 제곱. 돼요?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요 그림 갖고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일단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중요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갖고 접선 길이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접선 길이를. 그럼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심함은 뭐야?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그림에서 다른 걸 물어봐요. 다른 걸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 어쨌든 될까? 전반적인 내용을 다 했고요. 뭐 좀 더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뭐 접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들 저희 뭐 내용 설명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외에 사실은 내용 설명을 뭐 좀 더 할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공식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나오면 해도 돼요. 알겠지? 어차피 교과 과정을 조금 벗어나는 내용들이라서 일단 이 내용 정리를 싹 했는데 이거를 충분히 복습을 하고 와야 돼. 수고했어요.